이번에는 이해가 안 되면 적극적인 질문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확통이 선행이 중요한 이유가 사실 얘 때문이거든. 얘는 한 번 설명을 잘 이해하면 그 다음부터는 사실 그냥 공짜로 먹거든. 그러니까 공짜로 먹는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은데 이걸 못하니까 이 단원을 개념을 이해했는데 못하면 확률 계산을 못하는 거야. 사실은 이제 이 앞에서 문제가 이미 생긴 거지. 이제 개념을 잘 이해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상당히 길다. 그래서 지금 설명할 때 좀 잘 이해를 해주는 게 특별히 중요할 겁니다. 왜냐면 학기 중에 들어가면 이걸 다시 지금만큼 자세하게 설명할 수 없거든. 봐봐, 우리 지금까지 경우의 수를 구하는 새로운 방법이 추가된 거다, 맞지? 개념적인 플러스 알파 좀 적었어. 확률은 조건 방률은 좀 어려웠다, 맞지? 근데 조건 방률도 어려웠던 가장 큰 이유는 낯설어서가 좀 크게 작용하거든. 통계는 그냥 아예 낯습니다. 완전 뉴 얘기야. 완전 다른 얘기야. 그래서 이제 애초에 제목 확률 변수 확률 뭐 들어본 적 있는 말이야. 애초에 그냥 들어보질 못한 말이잖아, 맞지?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어떤 스타트부터 조금 익숙해지기 위한 과정, 혹은 개념이 뭔 말인지 알게 되는 과정이 조금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되면 꼭 질문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꿀밤 졸린 거 아니야 지금? 여러분 눈이 엄청 크다, 그렇지? 깜짝 놀랐어. 졸린 줄 알고 봤는데 눈 뜨는데 뭐 이렇게 했어. 오케이, 자 어쨌든 봅시다. 자, 시작을 해볼 건데 거기서 이제 부디를 놓고 장난식을 하겠습니다. 쌤이 봤을 때 용어가 여기에서는 한 적어도 절반은 되는 것 같습니다. 용어가 뭔 말인지 아는 게 진짜 조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쌤이 지금 드는 예는 약간 거의 국룰 같은 예입니다. 그러니까 이 파트를 설명할 때 모든 교과서가 쓰고 있는 다 똑같은 예입니다. 물론 모든을 확인하지 못해서 아직 덜 나와서 내가 확인 못한 교과서가 있을 수도 있고 어쨌든 합시다. 자, 우리가 동전 한 개를 두 번 던지겠대. 근데 이제 앞면이 앞으로 H라고 쓸게. 앞면이 나오는 횟수를 X라고 하자 이렇게 시작하는 거야. 괜찮지? 그러면 우리가 동전을 한 개를 두 번 던졌을 때의 표본 공간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표본을 뭐라고 할 수 있을까? 뭐 HH, HT, TH, TT 이렇게 쓰면 되겠죠, 맞지? 그렇게 쓰겠습니다. HH, HT, TH 그리고 TT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X의 값이라고 쓸 건데 사실은 X의 값은 그냥 모든 실수가 가능하거든. 근데 지금의 경우에는 이제 가능한 값이 누구밖에 없어? 0과 1과 2밖에 없지. 이렇게. 원래 이제 이 X의 값은 사실 그냥 실수 전체의 집합의 부분집합이라고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가 이 X라는 게 취할 수 있는 X가 가질 수 있는 값은 0, 1, 2, 3개야. 그래서 X가 하나의 문자인데 여러 개의 값을 대표했잖아, 맞지? 이럴 때 우리는 X를 변수라고 불러. 얘를 변수라고 불러. 이거는 우리가 익숙한 단어니까 괜찮지? 이렇게 변수라고 불러. 자, 근데 이 표본간의 각원수 HH와 2가 대응될 거고 HT와 1이 대응될 거고 TH와 1이 대응될 거고 TT와 0이 대응되겠다, 맞지? 왜? 앞면에 나오는 횟수를 X라고 했으니까. 오케이? 근데 지금 저 표본간의 원소와 X의 값이라는 집합의 원소가 대응되었지. 근데 그 대응이 함수의 약속에 맞게 대응이 되었다, 맞지? 괜찮니? 얘를 정역으로 보고 얘를 공역으로 보게 되면 정역의 각 원소가 공역 원소를 모두 하나씩 선택하고 선택하지 않은 원소가 없잖아, 맞지? 그러면 이 대응은 뭐라고 할 수 있어? 함수라고 할 수 있어. 오케이? 그래서 얘는 또 함수이기도 해요. 앞면에 나온 횟수를 우리가 x라고 정의했으니까 저 대응 관계 자체가 함수가 되는 거거든. 괜찮니?
다음에 우리가 그러면 이 x가 0이라는 값을 취하거나 1이라는 값을 취하거나 2라는 값을 취할 때 그때 x가 0이라는 값을 취할 확률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야. x는 0 이렇게. 괜찮니? 그러면 x라는 저 변수가 0이라는 값을 취하게 될 확률은 얼마지? 전체 평균의 호수 몇 개 있어? 4개 있지. 4개 중에 0이라는 값이 나온 건 몇 개밖에 없어? 한 개밖에 없잖아. 맞지? 그럼 저게 일어날 확률은 얼마야? 4분의 1인 거지. 4분의 1. 그럼 같은 방식으로 px는 1은 얼마가 돼? 2분의 1이 될 거고 px는 2는 얼마가 되지? 4분의 1이 되겠지. 그러니까 내가 여기다가 어떤 집합을 다시 그릴 건데 이번에는 0 이상 1 이하의 실수값을 원소로 가지는 집합을 만들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거기에 이제 원소들 중에 4분의 1이 있는 거고 원소들 중에 2분의 1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0이라는 값은 4분의 1에 대응될 거고요. 1이라는 값은 2분의 1에 대응될 거고요. 2라는 값은 4분의 1에 대응될 겁니다. 오케이? 근데 이 친구도 또 뭐야? 함수가 되어버린 거잖아, 맞지? 그러면 요 대응 관계를 우리가 부르기를 이제 이름을 확률 분포라고 부르기로 했어. 아까 이 대응 관계 이름은 확률 변수라고 했어. 이름을 왜 이렇게 지었는지는 조금 애매한데 사실은 결국 이제 x의 어떤 x가 정의되는 출발이 이제 취하는 값으로부터 정의가 되어서 이제 확률 변수라는 이름을 먼저 붙인 것 같아. 이렇게. 선생님도 저분은 정확하게 이제 저렇게 이름 붙게 된 논리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요 대응 관계를 이제 확률 분포라고 부르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세 가지를 이야기했어. 그러니까 확률 변수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두 가지다. 첫 번째는 취하는 값을 가진다. 정의되는 조건에 의해서. 저기서는 뭐가 조건이었지? 횟수였어. 횟수. 앞면이 나오는 횟수. 그것 때문에 취하는 값을 0이랑 1이랑 2라는 세 개의 값을 가졌어. 그래서 무슨 의미를 가진다고? 변수로서의 기능을 가진다. 두 번째는 표문간의 각 원소와 저 취하는 값이 저 x가 정의된 그 약속에 의해서 대응했잖아, 맞지? 그래서 함수로서의 의미를 가진 거야. 괜찮지? 그리고 변수가 취하는 값과 그 다음에 그 x의 값 사이에 뭐가 있어? 취할 그 값이 나올 확률이 정의되지 않지? 그래서 저거를 우리가 그 취하는 값과 확률 사이의 대응 관계를 확률 분포라고 부르겠다는 거야. 오케이. 근데 쌤이 그렇게 하고 나서 왜 색칠이 안 됐지? 그 네모 박스 다음 페이지군요. 쌤이 지금 얘기한 게 그 43페이지인데 43페이지 강의 노트 보고 다시 한번 더 봅시다. 다시 해볼게. 쌤이 머릿속으로 말하다 보니까 약간 표현이 모호했던 게 있어서 다시 한번 정리할게. 한 개의 동전을 두 번 던지는 시행에서 앞면에 나온 횟수를 x라고 하게 되면 그 파란색 대응을 뭐라고 부른다고? 확률 변수 x라고 부른다고. 그 다음에 주황색 대응을 뭐라고 부르겠다고? 확률 분포라고 부르겠다고. 이때 x는 0, 1, 2 중 하나의 값을 가지는 변수이다. 쌤이 이 표현은 사실 교과서 거 그냥 그대로 거의 그러니까 어떤 조사나 이런 것만 좀 바꾼 거야, 그렇지? 표현을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또한 표본의 각 원소의 하나의 실수가 대응하는 함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겠대. 또 확률 변수 x가 어떤 값 x를 가질 확률을 기호로 저렇게 쓸 거고 x가 스몰 x와 그때의 확률 사이에 뭐를 대응 관계를 확률 분포라고 하겠대. 괜찮지? 이름을 그렇게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0, 1, 2는 확률 변수 x가 취하는 값이고 S의 원소와 x가 취하는 값 사이의 대응 관계를 확률 변수, 그 다음에 x가 스몰 x의 확률과 x 사이의 대응 관계를 확률 분포라고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괜찮니? 자, 넘어갑시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 세 개 중에 교육과정에서 실제로 설명은 이걸 다 해야 알았지. 아까 얘기했던 교과서의 내용을 그대로 쓴 거라고 했잖아, 맞지? 교과서에 설명을 다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다루게 될 얘기는 이제 여기입니다. 어떤 사실은 이 상황 자체가 교과서를 이제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사람도 좀 복잡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주로 우리가 포커싱 되는 것은 여기가 될 겁니다. 물론 이 과정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과정은 약간 백그라운드에서 이루어지는 느낌이 좀 강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이게 확률 변수가 함수는 이런 얘기는 앞으로는 하지 않겠다는 얘기지. 이 교과서에서도 이 부분을 딱 이야기하고 나서 다시 단 한 번도 확률 변수가 함수라는 말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결국 메인 타깃은 어디라고? 이 확률 변수 x가 취하는 값과 확률 사이의 대응 관계가 포커싱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확률 문법에 이제 주목하게 된 거지. 여기에 주목하게 된 거예요. 물론 확률 변수가 취하는 값에 대해서는 계속 인지를 해야 됩니다. 이게 안 다루어진다는 게 아니라 이게 백그라운드에서 다 이루어진다고. 그래야 값이랑 확률이랑 뭐 할 수 있어? 짝지을 수 있잖아, 맞지? 대응을 시킬 수 있잖아. 그래서 다 이루어지긴 할 겁니다. 다시 그래서 쌤이 거기다가 이제 노란색 박스를 쳐놓은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취하는 값과 확률 사이의 대응 관계를 다시 한 번 더 확률 분포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확률 분포를 나타내는 방법이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고 이 모두는 교과서에 소개되는 기본적인 어떤 표현법입니다. 더 만들면 만들 수 있겠지. 어쨌든 교과서에서 표현되는 방법이 이렇게 세 가지는 얘기야. 오케이.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확률 분포표라고 부릅니다. 확률 분포표. 그래서 이제 지금 주어진 그 친구를 라지 x, px는 x, 그리고 취하는 값을 0, 1, 2 이렇게 쓰고요. 여기 합계라고 쓸 건데 어차피 이 확률 변수가 0이 되거나 1이 되거나 2가 되거나 외에 또 다른 게 없을 거기 때문에 확률이 처음은 항상 1이 될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여기 이제 4분의 1, 2분의 1, 4분의 1 이렇게 하는 겁니다. 방금 우리가 이 4분의 1이라는 확률을 문제에서 그냥 이 과정이 없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다 구할 수 있잖아, 맞지? 그러면 0개 나올 확률 얼마야? 전체 4가지 중에 뒷면 나오면 한 가지밖에 없잖아. 4분의 1을 구하면 된다. 결국 그래서 아까 그 얘기를 한 거야. 얘를 못하면 아니, 확률 계산을 못하면 가능성이 더 높다. 개념 자체는 좀 어느 선을 넘으면 반복되는 이야기가 전부 다거든 사실. 약간 기계적인 부분이 될 겁니다. 그럼 두 번째로 확률 우리가 대응 관계를 사실 우리가 함수를 생각해 보면 확률은 그냥 함수라고 생각하면 돼. 함수를 생각하면 함수를 표현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지금까지 뭐였지? 관계식이었잖아, 맞지?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그 식을 확률 질량 함수라고 불러. 확률 질량 함수라고 불러. 뭐 이름은 사실은 좀 나이스하지 않은데 일단 쌤이 이제 배우기로는 이 다음에 우리가 다른 걸 또 다른 확률표의 한 가지 종류를 배울 거거든. 크게 이제 두 가지는 아닌데 그 중에 한 가지를 배울 때 근데 그 친구 이름이 확률 밀도 함수라고 돼. 그래서 밀도에 대응되는 느낌으로 질량이라고 정했다고 하더라고. 네, 이제 이 느낌은 그 뒤에 걸 배워야 그래서 얘가 밀도고 얘가 질량이구나라는 이미지를 가질 수 있어서 지금 설명할 수가 없어. 이렇게. 자, 얘는 어쨌든 식이에요. 그러니까 관계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이렇게 나타내도 괜찮아. 실제로 교과서에도 이렇게 써놓습니다. x가 0 또는 2일 때는 4분의 1이고요. x가 1일 때는 2분의 1이라고 이렇게 써놓습니다. 복잡하지 않잖아, 않지? 근데 이제 물론 이렇게 써도 괜찮아. px는 x는 2cx 곱하기 2분의 1의 x제곱 곱하기 2분의 1의 2-x제곱 이렇게 써도 사실은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무슨 확률이지? 방금 여기 독립시행의 확률이야. 맞지? 그러니까 결국 두 번의 시행에서 내가 두 번의 독립시행에서 내가 주목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횟수에 대한 확률을 구하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이건 독립시행의 확률인 겁니다. 괜찮니? 그래서 그냥 결국 0번 일어날 확률을 어떻게 하면 돼? 2C0 곱하기 2분의 1 0제곱 2분의 1의 2제곱 요식 그대로 딱 만들어질 거 아니야, 한 번 일어날 확률은 2C1 2분의 1 1제곱 2분의 1의 1제곱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독립시행의 확률과 완벽하게 똑같아서 독립시행의 확률을 이용해서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교과서에서 사실 이걸 언급하지 않는 이유는 몰라서 당연히 알겠지만, 맞지? 그리고 이 친구는 나중에 이항분포라는 친구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할 거라서 그래서 여기서는 굳이 언급하지 않는 겁니다. 다시 할 겁니다. 그다음 세 번째가 이제 확률분포 그래프인데, 확률분포 그래프인데 자, 얘는 뭐냐면 말 그대로 그래프를 그리겠다는 거지. 그러면 여기를 뭐 4분의 1이라고 하자. 여기를 2분의 1이라고 하자. 그리고 여기를 0이라고 하고 여기를 1이라고 하고 여기를 2라고 하자. 그럼 0이 나올 확률은 얼마? 4분의 1. 1이 나올 확률은 2분의 1. 2가 나올 확률은 4분의 1. 이렇게 표시하는 거지. 그러니까 저 친구를 꼭 뭐 저기가 원점이 돼야 되고 그런 거 사실 지키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마음이 좀 불편하니? 괜찮아. 중요한 거 아닙니다. 괜찮아? 이렇게 저런 식으로 그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지금 우리가 한 얘기가 이제 확률 변수랑 확률포에 대한 얘기를 한 건데 혹시 뭔지 좀 잘 이해가 되는 것 같아? 낯설으면 일단 무조건 작용하는 겁니다. 낯설으면 작용하는 거고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할게. 확률 변수는 이제 그 문제에서 주어진 어떤 값을 취할 건지에 대한 조건이 주어질 겁니다. 여기서는 뭐였지? 앞면에 나온 횟수를 이제 x라고 하자.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이렇게 시작한 거잖아, 맞지? 그러면 이제 표본 공간의 원소와 그 x가 취하는 값 사이의 대응 관계와 그 변수가 취하는 값이 정의되기 때문에 변수와 함수로서의 기능을 모두 가진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변수로서의 기능은 계속 주목할 건데 함수로서의 기능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 그 다음에 이 확률 변수 x가 취하는 값과 이 값이 실제로 이제 나오게 될 확률을 우리가 구할 수 있고 그 확률 사이의 대응 관계를 특별히 확률표라고 부르겠다. 그리고 그 확률표를 나타내는 방법은 표랑 식이랑 그래프랑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가 이제 이 파트에서 소개된 내용 전부입니다. 잘 이해하고 있어? 여기가 그 약간 단원 통계라는 단원 전체의 첫 단추거든. 그러니까 이 첫 단추 못 끼우잖아. 그럼 계속 어긋나는 상태로 가는 거야. 그래서 이해가 안 되면 시작할 때 뭐 해달라고 했어? 질문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근데 사실은 이제 용어의 정의에 가깝거든. 이게 이거다. 이런 걸 우리가 확률 변수라고 부르겠다. 확률 변수라고 부르겠다라는 걸 사실 받아들인 거야. 받아들인 건데 이제 그 받아들임이 그래도 나름 설득력 있게 작용하면 좀 괜찮고 전혀 이제 뚜구를 잡는 소리가 좀 꺼내고 그런 거지. 내일 어떻게 할 거야? 자, 그럼 우리 가이노트 45쪽으로 갑시다. 자, 제목이 이산 확률 변수와 이산 확률 분포인데 그냥 이제 이산 확률 변수가 따르는 분포를 가리켜서 이산 확률 분포라고 부르는 거고요. 결국은 이산 확률 분포 변수가 메인입니다. 이산 확률 변수가 메인입니다. 자, 이산 확률 변수는 이제 확률 변수 x가 가지는 값이 유한계이거나 무한히 많더라도 자연수와 같이 셀 수 있을 때 이산 확률 변수라고 하겠대. 그다음에 이산 확률 분포는 그 값에 대해서 이제 확률이 대응될 때 이산 확률 변수 x의 확률표라고 한다. 즉 취하는 값과 확률 사이의 대응 관계를 확률표라고 하는 겁니다. 확률 질량함수가 조금 더 이야기해 보게 되면 지금 우리가 이제 x가 취하는 값이 x1부터 x2 이렇게 쭉 가서 이제 가장 일반적인 상황을 표현하는 겁니다. xn까지 있는 거고 그에 대응되는 확률이 이제 p1, p2, p3 그리고 pn까지 있는 거잖아, 그렇지? 근데 우리가 이제 이걸 일반적으로 표현하기를 px가 스몰 xi의 확률이 pi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일반적인 표현입니다. i는 그래서 n까지 이렇게 쓰면 우리가 이 친구를 가리켜서 이제 확률 질량함수라고 부르는 거지. 사실 이거랑 그냥 동등한 표현입니다. 동등한 표현입니다. 그걸 이제 일반화해서 표현한 것뿐이야. 그러면 우리가 확률 질량함수를 나타낼 수 있었다면 뭐도 가능하다는 거야. 표도 가능하고요, 그래프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표를 그리게 되면 이렇게 보통 많이 그리거든. 이제 x, p, x는 xi 그리고 x1, x2, x1, x2, xn 그리고 p1, p2, pn 그리고 이렇게 그리는 하는 거고요. 그래프는 뭐 사실 저것처럼 그려지는데 쌤이 그린 그림만 보면 충분할 거예요. 특별히 중요하지 않아서 굳이 이야기를 조금 더 보태자면 우리가 확률 분포를 나타내는 방법 몇 가지라고 했지? 세 가지라고 했지. 뭐랑 뭐지? 표랑 식이랑 그래프랑 맞지? 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 표야 표. 표야. 왜냐면 생각해봐. 우리 확률 계산할 때 혹은 경우의 수 구할 때 그거를 일반화시켜서 식으로 만드는 게 쉬울 것 같아? 안 쉬울 것 같아? 문제가 조금만 복잡해져. 안 쉬워. 그래서 사실 확률 질량함수를 구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거든. 진짜 시험 어려운 학교들도 똑같아. 숫자를 엄청 더럽게 내는 거야. 혹은 그냥 경우가 한 2개 정도로 나뉘어지게 만드는 거지. 결국 낼 수 있는 패턴은
매우 제한돼 있어. 생각해보니 그 케이스 분리해서 막 푸는 문제들 그거 1번에서 x가 바뀔 때마다 뭐 뭔가 선택하는 개수가 바뀔 때마다 계속 일관된 값이 나오게 만들기가 진짜 쉽지 않아. 사실. 그래서 그걸 물을 수가 없어 합리적으로. 그래서 다행히도 이제 그걸 묻진 않고 아주 패턴화된 확률 유형을 구하는 문제만 나와. 그리고 대부분은 뭐로 푼다? 대부분은 표로 푼다. 그래프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방금 무슨 이야기를 했지? 이산 확률 변수를 했잖아, 맞지? 여기서 우리가 별량은 사실 이산적이거나 연속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 그러니까 이에 대응되는 개념이 연속 확률 변수야. 연속 확률 변수는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곤란한 점이 있어서 이제 이런 어떤 표로 사실 다룰 수가 없거든. 그래서 그래프로 넘어가게 되고, 그래서 그때 써먹으려고 사실 그래프를 소개하는 게 좀 더 가까워. 여기서는 그래프는 약간 보조 도구에 가깝지. 그럼 이제 이 용어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해 볼까? 이산과 연속이 뭘까? 이산은 뭐지? 이산? 정조 대왕 이름이 이산이야. 자, 여튼 이거 그렇다고 그렇게 표정을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자, 여튼 이산이 뭐지? 이산? 선생님이 거기 영어로 써놨거든. 디스크리트라고. 사실 쌤도 뭐 그렇게 와닿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산이라는 말은 우리한테 제일 와닿는 단어는 이산가족이야. 이산가족이 뭐지? 떨어져 있다 사실. 이산이라는 말은 여기서 뚝뚝 떨어져 있으니까 우리가 이산이라고 하고요. 일반적으로 자연수가 가지는 혹은 정수가 가지는 성질을 이산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유리수도 사실 이산적이긴 한데, 근데 이제 보통 그렇게까지 가면 우리가 피곤해지거든. 뭐지? 쌤이 문제를 정확하게 보진 않았는데 아마 민중쌤이 저기 붙여놓은 1회 문제도 아마 그거랑 관련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수랑 유리수랑 누가 더 많을까? 결론은 같다입니다. 모든 자연수와 모든 유리수를 1대1 대응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러면 자연수가 이산적이라면 유리수도 이산적이어야 됩니다. 마음은 조금 불편해도. 이해했지? 그냥 받아들이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건 고등학교 거야 아니야? 아니잖아, 맞지? 안 건데 여기 수학 가든가. 딥하게 알고 싶으면. 근데 사실 그 쌤이 수학과 가겠다고 한 학생들이 상당수가 학원에서 꽤 많았거든. 상당수가 어떤 흐름이었냐면 처음에는 그냥 이제 수학 외워요. 지금도 뭔데 이렇게 가다가 이제 결국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잘할 줄 아는 게 수학밖에 안 남아서 수학과 갈까? 나 수학이랑 맞는 것 같아 이렇게 가서 후회합니다. 그 흐름을 안 했으면 됐어. 차라리 수학도 잘하고 다른 것도 잘해서 그냥 좋은 과 갔으면 좋겠어. 어떤 얘기 하는지 알겠지? 물론 이제 수학과가 나쁘다는 얘기는 아닌데 쌤이 봤을 때 수학과는 차라리 그 뭐지? 복수 전공 이제 내가 간 분야에서 딥하게 들어갈 수 있는 경로 중에 하나가 수학이랑 엮여 있다. 그럴 때 공부해보는 건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잘할 줄 아는 게 수학밖에 안 남아서 수학과는 조금 마음 아픈 것 같습니다. 그때 그런 얘기 아마 그 유림이한테 한번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미국에서 10년 전 얘기야. 뭐지? 연봉이 그 직업 중에 연봉이 직장인 중에 연봉이 10위 안에 드는 직업 10개가 수학이랑 그러니까 정확히 응용 수학이랑 관련이 있었어. 당연히 수수 수학은 아닙니다, 그렇지? 수수 수학은 그러니까 수수 수학 할 필요는 사실 없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그냥 좀 그래도 성공하고 싶다면 이란 면입니다. 자, 그 이야기가 갑자기 산으로 확 가버렸거든요. 이산은 뚝뚝 떨어지고 연속은 뭐야? 상대 연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얘를 대표로 실수로 삼는 거고요. 얘를 이제 자연수랑 정수로 삼는 거예요. 서로 어떤 이렇게 대치되는 개념으로 생각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괜찮니? 이렇게. 그래서 그래프는 그걸 위해서 소개된 거고, 우리는 지금은 이제 이산 확률 변수를 다루고, 이산 확률 변수를 다룰 때 메인은 이제 표당, 그리고 서브로 이제 식도 다룰 건데 식은 아주 제한적인 것만 할 거다. 그래프는 그냥 이렇게 주나 의미도 동등한데 메인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모든 교과서에 있는 예입니다. 사실 쌤도 뭐 고민을 해봤을 거 아니야. 어떤 예를 가지고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거의 모든 교과서에 있다는 얘기는 얘가 진짜 짱 좋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개념을 설명하기에. 자, 흰 공 2개, 검은 공 3개가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는데
두 개의 공을 꺼낼 때, 두 개의 공을 꺼낼 때, 그때 흰 공의 개수를 x라고 하자.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야. 우리는 논의의 범위를 어디로 좁힌다고? 그러니까 이 확률 변수 x가 취하는 값과 그 확률 사이의 대응 관계. 여기에 이제 우리가 포커싱을 한다고 이야기를 했었잖아, 맞지? 그래서 얘는 이제 이렇게 x가 정리되게 되면 이 친구가 취하는 값이 뭐니? 내가 두 개의 공을 주머니에서 꺼낼 때 꺼낸 흰 공의 개수가 뭐가 가능하니? 0개, 1개, 2개가 가능하지. 그러면 이제 값이 정의된 거야. 취하는 값이 정의된 거지. 값이 정의된 거야. 두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그 값이랑 이제 그 값이 나올 확률이랑 우리가 정확하게 대응시킬 수 있겠지. 즉 흰 공이 0개 나올 확률, 1개가 나올 확률, 2개가 나오는 확률 이렇게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대응되는 확률이 정의된 거야. 이러면 우리는 이 친구를 확률 변수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은 그 뒤에 백그라운드에 뭐 다른 얘기가 있겠지만 그거는 우리가 논하지 않겠다는 거야. 지금부터는 이거 두 개가 체크되면 그걸 우리는 확률 변수라고 부르겠다. 괜찮니? 오케이. 자, 그럼 이제 하자. 얘는 뭐라고? 표라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연계가 여기는 보면 라지 P라고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아니면 라지 PX 이렇게 쓰기도 하고. 자, 그럼 이제 연계가 나올 확률 얼마야? 3개 중에 아니 5개 중에 2개를 꺼내는데 그 중에 몇 개? 검은 것만 3개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2개 중에 흰 거는 0개 나오고 검은 건 2개 나오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OC2분에 흰 거 1개 나오고 검은 거 1개 나오고. 그다음 OC 중에 흰 거 2개 나오고 검은 거 1개 나오고. 이렇게 이제 쓰게 되면 이게 우리가 확률 분포표를 매우 잘 이제 표현을 했다. 그런 계산해서 내가 뭐 10분의 3, 10분의 6, 10분의 1 이렇게 쓰면 되겠지. 오케이. 자, 근데 이제 이 문제를 이제 대표 예제로 쓰는 이유는 사실 이 문제가 확률 질량수를 묻는 가장 대표적인 예제라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봅시다. PX는 X. 선생님이 의도적으로 저기 관계식을 쓸 때 상대적으로 의미가 없는 식까지 다 썼거든.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 이렇게 맞춰놓은 거거든 지금.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돼? OC2분의 BCX 곱하기 3C 뭐라고 써야 돼? 2 마이너스 X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X가 0, 1, 2라고 쓰게 되면 이 친구가 주어진 확률 분포에 대한 확률 질량 함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시험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참 그러고 보니까 곤란하네. 소득이 없어서 알지. 일단 지금 2학년은 없어. 모르지 만들겠다고 할 수 있는데 근데 보통은 요거들은 웬만하면 커리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너희 다른 과목도 다 단답 아니야? 서술은 막 쓰는 이렇게 풀어 쓰는 건 없지 않아 거의.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렇게 가져오는 일이 생기고 좀 논란이 생겨. 이제 좀 쌤이 봤을 때는 창문도 같은 이유로 그게 없는 거거든. 공부를 조금 그래도 하려고 하고 뭔가 이제 선생님들이 고생한 경험이 있으면 안 만들게 되는 거죠. 쌤이 외부에서 볼 때 그렇다는 얘기야. 내가 그 쌤들의 왜 안 만들어? 이런 물어본 적이 없으니까. 어쨌든 이렇게 하는 거고 요거 자체는 확률 질량 함수 중에서 특별히 중요한 유형이다. 대부분 요거에서 뭔가 개수를 조금 더 늘리거나 혹은 경우 한 번 정도 나눠서 식이 2개로 나오게 만들거나 정도 안에서 다 끝날 겁니다. 어떤 얘기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게 맥스라고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써놓기는 이산 확률표에서는 확률 목표가 가장 기본이라고 써놓을게요. 참고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식으로 표현하기 쉬운 것들만 요구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디스크리트 랜덤 배력은 저거 이제 요거 그냥 써놓고. 기왕기약 양심에 문제를 하나도 안 풀었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이제 확률 질량 함수의 성질까지 지금 이야기해놓고 그다음에 문제 풀이는 이제 쉬었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 나중에 뒤통수를 때리면 안 됩니다, 그치? 진짜 괜찮아? 괜찮을 것 같아.
그 다음에 이제 그 확률 질량함수의 성질이라는 걸 할 건데 사실 매우 간단합니다. 확률 질량함수의 성질. 질량함수의 성질. 자 보면 이제 이게 기본값이고 얘를 우리가 표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 맞지? 결국 모든 확률의 합은 항상 얼마가 돼? 1이 돼야 되는 거야, 맞지?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 px가 스몰 x i1 분율이 pi일 때 i는 1부터 2n까지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때 첫 번째는 우리가 p1부터 p2 이게 먼저가 아니군요. 모든 확률 pi는 반드시 0 이상 1 이하인. 이거는 뭐 확률에 대한 기본적인 아이디어가 나왔지. 두 번째는 이제 아까 방금 이야기했던 거 P1 더하기 P2 더하기 P3 더하기 그리고 쭉 가서 N까지 하는 결과가 이제 1이다.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이 여기부터는 시그마를 사실 많이 쓰게 되거든요. 조금 곤란합니다. 괜찮지? 여기부터는 시그마를 많이 써야 되거든. 왜냐하면 이제 저런 식으로 문자로 답변이 돼서 그걸 안 쓰면 튜링 수업할 때 재미 저도 아직 저기까지 안 나갔거든. 그래서 다음 주에 빨리 끝내줘야 되겠다는 급한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여튼 해봅시다. 세 번째로. 그 다음에 이제 그 확률 변수 x가 라지 p 확률이야. 스몰 x가 xi부터 xj보다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때는 이제 xi보다 xj가 더 크다라는 그런 전제들이 깔려 있는 상태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이제 pxi 뭐야? pi부터지. pi부터 여기 pi 더하기 1, pi 더하기 2 더하기 pj 이렇게 되는데 이게 복잡하게 생각하고 j를 쓴 거야 사실. j를 쓴 건데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이 식을 여기 괄호 안에 있는 식을 만족하는 모든 라지 x가 취하는 값에 대해서 확률을 다 더하면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이제 묻는 거야. p x가 1 이상인 확률이 얼마냐 이렇게 물으면 여기서 확률을 취하는 값 중에 1 이상이 몇 개 있어? 2개 있지. 그러면 px는 1과 px는 2를 더하시오 이런 뜻이라는 얘기거든요. 다시 어떻게 이야기한다고? 이 식을 만족하는 모든 x에 대해서 그 확률을 x가 이렇게 있잖아, 맞지? 그럼 그 각각의 확률을 더하시오 이런 뜻이야. 그냥 저기 안에 사실은 부등식이 주어질 수도 있고 등식이 주어질 수도 있고 어떤 형태의 식이 주어질 수도 있거든. 그럼 그 식을 만족하는 확률 변수가 취하는 모든 값에 대해서 그 각각의 확률을 다 더하라는 게 저 식의 의미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